안녕하세요. 삼성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요양보호 강론에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는요, 네, 학습목표가 3개네요. 첫 번째는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고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업무 회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기록에서 첫 번째 목적. 네, 빨간색으로 표준교재에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써져 있는 데죠.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는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정해진 틀에 맞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책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어르신의 성함을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서명을 하는 건 전부 다 책임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재에 요양보호에 관련된 기록의 종류가, 네, 사실 표준교재 414페이지에는 직종별로 많이 나와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 4개만 썼어요. 네, 왜냐면 시험에 4개밖에 안 물어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작성하는 기록지의 종류인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4개에 대한 거에 답을 찾을 거거든요. 첫 번째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태 기록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보고서입니다. 네 번째는 인수인계서입니다. 이게 딱 4개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4개에서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는 사실 시험 문제 나도요, 틀 분이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이 2개겠죠. 네, 왜냐면 2개는요, 비슷하면서 뭔가 달라요. 이제 요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해요. 그쵸? 그럼 그게 급여잖아요, 급여. 우리가 등급받은 어르신한테 서비스로 들어가는 급여를 갖다가 제공하면서 쓴 기록지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급여를 받는 거냐면 그 어르신에게 몇 분 하셨어요,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 시간당 급여를 받잖아요, 우리가 급여, 시간당 급여.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 그렇죠? 내용은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그렇죠? 또 어르신과 상담하시고 인지치료하시고 이런 부분도 내용이에요. 그거를 몇 분 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중요한 거죠. 시간. 몇 분 하셨습니까? 요 시간. 그 시간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포인트예요. 네. 그럼 상태 기록지는요? 말 그대로 상태인데 여기도 내용이라고 나와야 돼요. 내용. 그거 나오잖아요. 제공 내용. 이 내용이 뭐냐고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쓰는 내용과 상태 기록지에 쓰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제공 내용과 라고 써도 똑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써줬다면 덜 헷갈렸을 텐데, 그쵸?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도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태 기록지도 배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때 상태, 목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때의 상태, 식사 섭취에 대한 걸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용을 제공하면서 그때의 상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그럼 상태 기록지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요, 여긴 상태예요.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 내용, 시간, 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 상태, 상태 기록지. 이제 안 어려우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2가지 중에서 찾는 답을요, 네,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 선생님이 쓰는 기록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잖아요. 자, 그럼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제가 유형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유형이, 네, 스마트폰으로 하는. 자, 스마트폰. 그래서 RFID다,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이 기록 양식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 설명드릴 거냐면, RFID라고 하는 무선 주파수,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을 쓰실 때 가능한 종류가 있어요. 가능한 종류. 얘는요, 제가에서 하는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복습합시다. 어디요? 제도. 제가 기록 수업 시간에 또 복습시켜드려요. 네, 이거 나가시면 이제 막 선생님들 멘붕이에요. 지금 조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러거든요. 네, 정리하면 괜찮아요. 왜? 우리 앞에서 분명히 제도 정리하고 왔어요. 그럼 뭐를 정리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급여. 이게 제가급여라며요.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며요. 그럼 제가에서 서비스를 하실 때 이 스마트폰 전자방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급여에 들어가는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취약암보호, 단기보호, 기타 제가급여인 복지용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제가급여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예요. 안 돼. 다 안 돼요. 3개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주야간보호하고 단기보호와 기타 제가급여는 무선 주파 스마트 장기 사용법이 없어요. 네, 뭘로 하셔야 돼요? 종이 기록지.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벌써 복습도 하셨어요. 제가급여 종류도 벌써 공부하셨잖아. 그렇죠? 자, 방문자가 들어가는 3개밖에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은 쓸 수 없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태그를 찍는 거잖아요. 어르신 집에다가 이 바코드를 갖다 붙여놓고 그걸 우리가 태그를 찍어가지고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까지 다 그 안에서 범위를 하는 거라서 반드시 태그를 찍으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1에서 3cm 이내 범위 안에서. 벽에 태그가 붙여있는데 벽에다 핸드폰을 붙인다고 있는 게 아니죠? 국비 선생님들 카드 찍을 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기계에다 갖다 올려놓는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띄세요. 1에서 3cm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접촉하시면 되고요.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했어요. 급여 종류가 여기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데 그게 잘못 선택했어요. 그럴 수 있죠. 손가락이 가끔은요. 태그 취소 가능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취소가 안 된다. 태그 취소가 안 된다? 그럼 오답입니다. 자,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종료하셔야 돼요. 서비스 종료. 자, 종료를 하실 때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실 때는 네, 우리가 전송을 요청하시기 전에 꼭 시간 커트라인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정서 지원의 항목은 몇 분 이하로요? 그렇죠. 60분.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하죠. 60분 이하로 입력이 안 되면 수가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럼 시작의 전송으로부터 24시간이 딱 경과하시고 나시면 몇 분 이내에요? 30분 이내에 무조건 종료 전송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죠. 전날 7시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7시가 되셨어요. 7시 그렇죠. 30분 이내에는 반드시 종료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요양보호 선생님은 30분부터 서비스 수가가 잡혀버려요. 우리가 30분 하는 것부터 돈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수가가요. 그래서 30분 이내 무조건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월마다 받는 포인트 금액을 이제 서비스 시간으로 환산해서 다뤄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0분이 되어야만 전송이 다 가능해요. 네, 0분.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을 오늘 3시간을 업무를 할 거예요. 6, 30분, 180분. 그럼 여러분이 그분한테 3시간 180분 제공이 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네, 0으로 맞아 들어가면 전송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방문요양 중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네, 여러분 제도에서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네, 점수 다 외우셨죠? 네, 선생님들 막 댓글에다가 달아주셔서 막 힘이 엄청 많이 나요. 네. 교수님 점수를요, 그렇게 외우니까 너무 잘 외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네,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복습하실까요?
예, 요 생각이 딱 났을 때. 자, 시작. 95, 75, 60, 51, 45, 45점 미만. 그럼 누가 인지활동형이에요? 그럼요. 45점 미만이신 분들. 네. 이분들은 인지자극 활동을 하라고 어르신 집에 보낸 거니까 무조건 60분 이상 인지자극 활동에 시간 입력이 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 있죠? 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을 이용하실 거면 차량 번호부터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방문 목욕은 몇 분 이상이요? 그럼요. 40분 이상. 자, 그럼 우리가 방문 요양에서 목욕 시간 보셨죠?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합니다. 근데 방문 목욕은 몇 분 이상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4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방문 요양은요. 요양보호사 혼자 안 돼요. 무조건 2인이 계셔야 돼요. 2인. 그래서 2인의 요양요원이 10분 이내 태그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숙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록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네. 이제 종이 기록지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런 기록의 원칙을 잘 준수하셔야 되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합니다. 있는 그대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쓰겠다는 거예요. 6화 원칙을 바탕으로 쓰겠습니다. 6화 원칙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문맥의 흐름이 조금 애매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죠. 그래서 6화 원칙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쓰는 거죠. 그 다음 미루지 마세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합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쓰세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자는 반드시 그렇죠. 서명하세요. 사인과 달라요. 자, 기록을 정정할 때는 법정 서식지는 정정하실 때 지우거나 덧칠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피어는 피하고 전부 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숫자로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제 업무 보고로 넘어갑니다. 보고. 보고의 중요성이라든지 원칙은요. 네, 기록과 같아요. 원래 보고는 기록을 제대로 하시면 보고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록된 걸 그냥 읽어주면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이나 원칙을 하거나 시험 문제 낼 때는 네, 보고보다 많은 기록에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보고는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네요. 시기. 보고해야 되는 시기.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요. 서비스의 추가나 변경이 필요해요.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어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어요. 업무를 잘못 수행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부 다 보고. 자, 그럼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많아요. 보고해야 될 때가. 그럼 보고하지 않아도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걸 찾는 게 더 빨라요. 언제요? 평상시와 같을 때. 평상시와 같은데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와 뭔가가 하나 달라지면 다 보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 있었죠? 네, 배설에서 소변. 중간중간 이제 막 복습도 시켜드리는 거예요. 배설에서 우리가 소변이 연하고 옅은 노란색의 소변 또는 소변량이 많은 거 빼고는 싹 다 보고 같은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을 때는요 적은 걸 외우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 이제 보고 형식입니다. 네, 보고는요 시기 아니면 형식의 시험 문제예요. 자, 구도보고입니다. 급해요. 상황이 급해요. 또는 사안이 가벼울 때, 네, 우리가 구도보고를 하죠. 구도보고는요, 결론부터예요. 그렇죠. 결론. 궁금하면 상태와 경과 원인은 뒤에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상황이 급할 때는 구도보고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서면을 보완하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구도보고입니다. 자, 서면보고는요. 네, 서면으로 하세요 하죠. 얘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을 가졌어요. 대신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는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게 서면 보고. 그럼 둘 다를 보완하는 건 뭡니까? 전산만 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확인이 되면 빨리빨리 전송도 가능하고 증거도 남길 수 있는 둘을 다 보완하는 방법은 전산만 보고입니다. 자, 이제 기록 및 업무 보고의 마지막이에요. 회의예요, 회의.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네, 하셔야 서비스 질이 향상돼요. 자, 그러면 회의 양식은 두 개예요. 형태가. 하나는 사례회의고 하나는 원래회의인데 원래회의는 다른 말로 간담회라고도 해요. 주최자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사례회의는 누구 이야기? 그렇죠. 대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건 사례회의. 그럼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원래회의 간담회. 나머지 안 읽을 거예요. 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대상자 얘기를 한다는데 사례회의 정답?
요양보호사 이야기 정보를 한다는데 원래의 왜 간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단원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단원도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